자, 이번에는 그 민주당 내부의 좀 잡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인선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조금 잡음이 들려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 아내 부동산 차명관리 논란 그리고 검사 재직 시절에 차명 대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전 1시간 전 속보를 보니까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 우선 입장은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논란이 나온 지 이틀 만입니다. 우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언론의 검증 기능, 그 민주주의 출발이라 생각이 들고요. 오광태 민정수석의 이런 그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던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좀 뭐 비판하는 거 마땅하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다음에 인사 검증 기능이라던가 그리고 오광수 수석을 그대로 유임했을 경우에 그분들이 자신을 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언론이라던가 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특히 국민의힘보다 더 도덕성을 가져야 될 민주당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좀 100번 수용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하도 오늘 TV 프로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를 들고 나와서 마치 물 만난 것처럼 아직은 국민의힘 자숙해야 될 때요. 왜 그러냐면 내란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힘 보실까요?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시절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에게 거액의 임대료 선납받았고 그리고 잦은 아파트 그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있었고요. 이상민 장관 갭투자 꼼수 중의 의혹, 정호영 복지부 장관 농지법 위반과 위장 전입 의혹, 이종석 국방부 장관 다주택 보유와 관테크 의혹, 이영 중소벤처부 장관 어머니와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 계약 체결,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당시에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네네. 아주 부동산 투기의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이런데 우리 민주당 갖고 뭘 그렇게 하냐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오히려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도적 개선들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언론이라든가 시민사회에서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수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래 이제 보수 패널분들만 나오시다가 진보 패널분들을 이번 주부터 이제 좀 다양하게 듣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다른 진보 패널분들도 나오시면 이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현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솔직하게 여쭤보면 이제 과거 이제 윤 정부의 이제 행태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답변을 조금은 이제 피해가시는 느낌을 제가 솔직히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윤 정부가 그랬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괜찮다 이런 기조가 아닌 것은 이제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재명 정부고 이재명 정부에 이제 인사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도 이제 언론사에 속한 이제 진행자로서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오광수 민정수석 얘기는 또 여쭤봤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김병기 의원에 이어서 지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거든요. 그러니까 윤 정부 말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먼저 그 국정원 출신이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의원이 아들 취업 청탁 의혹 불거졌거든요. 우선은 기사 하나 먼저 보실게요. 자, 지금 2014년에 이제 아들이 채용 절차 모두 통과하고 신원조사, 그러니까 신원조사가 키입니다. 지금 신원조사 때문에 지금 불거진 건데 우선 신원조사까지 합격했으나 자신을 증오한 세력의 작당으로 합격이 번복해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2014년에 탈락하고 2017년에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 아닌가? 그래서 국정원에 어떤 게 맞는지 공개를 요청하지만 탈락이 맞는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지금 13일 날 원내대표 그 지금 선거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채용에든 아마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꼭 청문회 그 후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일감은 뭐냐면 저는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봐야 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에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이 자기 아들을
그 취업 청탁을 할 수 있을까? 2014년도 기무사의 현역 장교 네. 김병기 의원 아들이 그리고 필기, 체력, 면접 모두 합격했는데 신원조회에서 탈락했다. 신원조회 아버지가 민주당 의원이라고 나왔나 연좌제가 있었던 건지 오히려 저는 그런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특이하게 국정원 기조실장이 오해가 그 김병기 의원이 왜 우리 아들이 멀쩡한데 떨어뜨리냐고 막 항의를 하니까 사실은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걸 문제 삼겠다고 하니까 국정원에서 이것을 설명하겠다라고 먼저 김병기 의원 아내하고 통화를 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그 통화 내용이 녹취되어서 이 녹취가 그 누구에서 어떤 의도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의문이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보면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 때라던가 이재명 정부 때 발생한 문제라고 한다면 같은 여권 내에서 뭔가 좀 있지 않았냐 할 텐데 서슬퍼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민주당 국회의원 아들의 인사 정탁을 국정원이 들어줬다? 저는 약간 그 맥락에서는 뭔가 좀 다른 사연들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유성락 그 실장에 대해서는 저는 요건 좀 그 언론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유성락 실장의 해명과 설명을 좀 들어보고 나서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든 책임이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동안에도 인사 검증에 의해서 그 두 가지잖아요. 도덕성 문제하고 하나는 그 능력에 대한 문제인데 대부분 정책적 능력보다는 이 도덕성 문제가 많이 잣대로 검증이 되는데 저는 사지에 뭐 미국이나 유럽의 인사청문회처럼 개인의 그 소위 말해서 도덕성 문제에 관련된 문제는 앞으로 살아가면 공직이 끝난 이후에도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이런 문제 신상에 대한 관련해서는 비공개로 좀 하고 나머지 정책 능력에 대해서는 아주 신랄하게 공개돼서 평가하는 이런 제도 개선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게 어떻겠나라고 여당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속이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본질이 있는데 다른 걸로 자꾸 이제 세면서 논란이 되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저는요 이게 좀 민주당 내에 조금 파워 게임처럼은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거를 보도하고 있는 매체들이 보면 뭐 MBC라든가 우리 뉴스타파라든가 그동안 우리 상당히 좀 진보 매체에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보수 언론은 MBC 도 그냥 네. 받아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면 저는 오광수 우리 이분이 이제 민정수석 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조금 서로 간에 약간 뭐 파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지금 원내대표 후보자였던 서영교 의원이 이 오광수 이분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근데 다시 또 대통령실의 어떤 분위기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또 한 발 뺐다가 그 다음날 보면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동산 차명 대출까지 의혹이 퍼지는 건 결국 오광수가 절대로 민정수석을 뭐 만들지 않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어쨌든 본인이 참모를 쓰는 건데 지금 당에서 사실은 또는 또 진보 매체에서 좀 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사실은 명백하게 이거 도전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오광수 지금 뭐 민정수석 이분이 보면 뭐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또 검사장 시절에 뭐 재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비판받을 지점이 크죠.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이제 우리 공직자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데 본인에 대해서도 좀 뭐 봐주기 이렇게 좀 부실하게 검증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검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해명을 들으면 다 또 이게 또 그렇듯 하잖아요. 이렇게 해명을. 그러면 본인도 이제 이렇게 조금 뭐 검증할 때 조금 부적절한 부분들은 넘어갔으니 다른 공직자들이 조금 걸릴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봐줄 수 있지 않느냐, 부실 검증되지 않겠나 이런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광수 아마 민정수석 이 정도로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진보 매체에 틀어내면 아마 본인이 지금 조금 버티기 힘들고 좀 사퇴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마 그걸 지금 진보 매체에서 사퇴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뭐 그 권력 내부에 이전 투구라든가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그 정도로 언론을 움직이고 권력 내 견해 차이가 있는 정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정도까지 정교한 세력이 있을까 싶어서요. 오히려 뉴스타파 MBC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 끊임없이 권력 감시와 권력 비판을 해왔던 언론인데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도 똑같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뭐 근데 오광수 입장에 의한 게 이분 이 아니지. 정도로 흔들려 버리면요. 밑에 지금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 우리 변호인 출신들이 4명의 어떤 공직기강 네, 비서관, 네. 민정비서관 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사실은 이 민정수석실을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는 실세가 되는 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광수 수석 이 정도로 벌써 흠집이 있고 시작해 버리면요. 사퇴하지 않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되면 거의 얼굴마담으로 전락해 버려요. 나머지 대장동 변호인이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변호인들이 실질적으로 민정, 공직기강 또 사법제도 비서관들 다 맡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움직이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김병기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부분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국정원이 인사처장을 했거든요. 인사를 총괄하는 걸 했는데 본인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어떤 박근혜 정부의 미움틀이 찍히는 바람에 어떤 국정원 내의 어떤 반대파에 의해서 자기 아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웃긴 게 김병기 의원이 이현수 실장하고 기소실장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통화를 해요. 네. 아내가 통화를 한다는 건 이현수 실장 그 전부터 잘 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김병기 의원하고 이현수 당시 기소실장이 상당히 막역한 관계라는 거죠. 어떤 부부끼리도 모임을 할 만한. 안 그러면은 뭐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어떻게 그 국정원이 기소실장한테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전화하기가 좀 힘들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느냐 하는데 그 MBC에서 보도된 녹취록을 보면 한 2차례 정도가 3차례 정도 공채시험에 떨어져요. 근데 이현수 실장이 그래서 이번에 경력직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경력직 채용에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본인이 실토를 해요. 이 녹취록에. 그렇다면 저는 간단하거든요. 이 아들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경력직으로 들어갔는지 공채로 입사했는지 뭐 확인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국정이 답을 안 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경력직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경력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공채로 안 들어간 거고. 그러면 결국은 3월 달인가 9월 달인데 9월 달에 들어와야 앞으로 1년 정도의 어떤 연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결국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다면 그 이현수 실장하고 김병기 의원의 아내가 통화했던 내용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친인척 채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이 김병기 의원의 아들을 국정원의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경력직 채용이라고 하는 아주 뭐 특수한 절차를 거쳤고 그걸로 들어간다는 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불법 채용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저는 김병기 의원이 지금 의원직까지 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거는 잘못 그러니까 국정원의 어떤 자료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피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거는 경력직으로 채용한 부분은 뭐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김병기 의원이 지금 해명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그 인사국장으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아마 그 인수위가 없는 초기 출범하는 정보로서 초기 처음 세팅할 때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해명이라던가 인사 검증들이 부실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하신 대로 이 언론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들이 명확한 자기 해명을 해나가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에 인수위가 없어서 조금 흠결 있는 것들을 미처 검증을 못했지만 나와 호흡을 맞추어서 국가를 좀 봉사하는 것으로서 평가해달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거는 좀 지켜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소위 말해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어드밴티지 좀 주는 것들은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청와대 조직이 안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3원 3개월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목소리, 강한 비판들을 청와대에 감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